el mundo yo te seguiría. No puedo estar sin tu calor, o sin ti no sé quién soy. Our dreams are young and we don't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na go. Bésame, llámame. The world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20년째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지금 저희 일본인 아내와 연애 1년에 결혼 생활 4년 차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거의 5년 정도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문화 차이나 문화 충돌로 인한 에피소드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에피소드 두 번째 시리즈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요. 제가 재미로 좀 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제가 에피소드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한 영상에 다 하자니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저도 제가 1일 1영상을 표방하기 때문에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시리즈 몇 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좋고 시청자분도 좋은 것 같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맞죠? 제가 한 3시간짜리 영상, 뭐 일본인 아내와 에피소드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시간짜리 영상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 보시지 않을 거잖아요. 알아요, 제가.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리즈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한 구독자분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이분이 나이는 이제 38 정도 되셨고 노총각 계시죠. 아직 싱글이시고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외 생활 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일본인 여자친구를 만났고 지금 4년째 열애를 하고 계시고, 지금 여자친구는 캐나다에 계시고 이분은 지금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셔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하고 있는 거죠, 일본인 여자와. 근데 제 영상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볼 때마다 제가 일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일본 여자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런 에피소드 아니면 일본 뭐 데이트나 연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 너무 공감이 많이 가고 정말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뭐 저희 아내 이야기를 제가 하지만 저희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모든 일본 여자가 저희 아내 같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저희 아내를 통해서 어떤 일본 여자들이 어떤 공통된 성향들은 분명히 보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저희 아내가 극도로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정서로는 이 정도 부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정서로는 이건, 그래서 전화해서 누구 안무개 누구야, 이거 좀 잠깐 도와줄 수 있니? 뭐 아니면 이거 좀 사다 줄 수 있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부탁.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상대방한테 부탁하고 상대방이 날 도와줌으로써 내가 내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내 많은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고 내가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우리는 부탁을 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보다 더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중국말에 후샹빵망, 후샹빵주라는 말이 있어요. 상호간에 잘 도와준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또 말이 있거든요. 아무튼 한국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정말 남한테 이렇게 뭔가를 뭐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뭔가 도움을 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저랑 아는 사람이고 제 불알 친구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와요. 보라카이 언제 갈 건데 혹시 우리 아재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얘기를 합니다. 뭐 불닭볶음면이 먹고 싶고요. 그거 좀 사다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약국 가시면은 이러이러한 약이 있는데 지금 여기 없으니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뭐 그런 거 뭐 동네 슈퍼 가면 다 팔 수 있고 동네 약국 가면 다 팔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이거를 제가 누가 사다 준다 그래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쏟거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쉽게 부탁을 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만약에 반대로 이런 걸 누구한테 부탁한다? 굉장히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여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웬만큼 어떤 그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 부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물어봐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해요. 그리고 아니 그런 것 좀 부탁해, 그러면 아내가 그래요. 여보, 오빠 내가 이거 혼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뭐 아무리 이게 사소한 부탁이지만 왜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세이브하자고 왜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탁을 해요, 저희 아내도. 그게 크든 작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남한테 신세를 지거나 부탁하는 걸 이렇게까지 극도로 싫어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저희 아내뿐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 분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답답한 건데 이제 저희가 일본에 여행을 하거나 일본에 생활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아내한테 많은 걸 의지하게 됩니다. 아내 뒤 졸졸졸 따라다니죠. 저희가 뭐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아내가 아무리 일본 사람이고 도쿄에서 뭐 공부를 하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도쿄의 지리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맛집을 가기로 했다. 근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냥 저 같은 경우나 일반 그냥 중국인도 그렇고 그냥 일반 외국인들도 그냥 그 현지를 잘 알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행인한테 여기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 근데 저희 아내는 진짜 안 물어봐요. 남한테. 먼저 지도를 봐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이렇게 역 안이라든지 역 밖으로 나오면 이게 동네 지도가 있어요. 맵이 있어요. 그 맵을 먼저 봐요. 한참 봅니다. 연구를 해요. 동서남북 따져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이 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전 더 뛰어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봐요. 근데 맵에도 정보가 한정적이잖아요. 제대로 디테일하게 안 나오면 거기서 또 구글 핸드폰을 꺼내서 구글 맵을 꺼내. 그래서 구글 맵을 막 열어가지고요. 그 맵이랑 비교하면서 길 찾는 법을 막 이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뭐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뭐 저기 쪽 가다가 세븐일레븐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한 200m 가면 우체국이 나오고 우체국에 세 갈래 길이 있는데 가운데 길로 가다가 한 300m 오른쪽에 있어요. 이러면 바로 알잖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왜 너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냐 했더니 나중에 아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의 시간이 있고 자기의 타임 계획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붙잡아 놓고 물어봄으로써 그 사람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한테 뭘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를테면 어떤 점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또 나와서 막 오바해서 과잉 친절하게 알려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일본 사람들은 덴샤 그 전차를 타고 많이 다녀요. 지하철 우리로 치면. 근데 그걸 다 꿰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도 그래요. 요 자기가 타야 될 열차가 뭐 아침 10시 34분 차야. 그럼 10시 34분에 딱 와요. 거의 오면은 이제 그 34분 전에 플랫폼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고 막 움직이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뭐 사무실에서 아니면 거기까지 뭐 7분이 걸려. 그럼 7분 8분 여유를 두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계산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뭔가 길을 물어보고 또 그 사람한테 또 대화를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방해한다는 거죠. 야, 근데 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는 절대 길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죠? 행인이 행인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봐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전 답답한 거예요. 막 지도 앞에서 막 보고 온라인 맵 또 이렇게 구글 맵으로 막 비교해 가면서 뭐 동서남북 따져 가면서 속 터집니다. 네, 그런 게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가 또 이게 너무나 남을 배려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꼭 받은 만큼 항상 뭔가를 남한테 받잖아요. 그러면 꼭 그 받은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친구가 나한테 밥을 한 끼 샀어. 근데 그 밥이 만약에 15,000원짜리 밥이야. 그러면 반드시 그 정도에 상응하는 밥을 다음번에 꼭 사야 되는, 아니면 최소한 15,000원보다 많은 17,000원짜리 밥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정말 친한 사람들이랑은 그런 거 떠나서 도움을 주고받고 부탁하겠지만 한국보다 훨씬 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막혀있다, 예, 이런 생각을 좀 저는 받아요.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길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특히 신주쿠 같은 경우는 이제 역무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역무원, 신주쿠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역이거든요. 그 역세가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가 159개,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예, 세보진 않았어요. 159개 게이트가 있고 하루에 1일 이용객이 300만 명 이상인 기네스북에 올라간 어마어마한 큰 역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신주쿠역을 수천 번을 갔었다 하더라도 헷갈려요. 막 그럴 때도 절대 행인들한테 안 물어보고 역무원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역무원 같은 경우는 거기 패신저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줘야 되는, 그러게 잡인 일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역무원들한테는 또 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맵 찾고 또 신주쿠역에 뭐 무슨 라인을 어떻게 타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오프라인상의 맵을 지도를 보고 막 고민하지, 결코 웬만해서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내가 답답해서 내가 지나가는 행인 붙잡고 막 물어봐요. 하여튼
예, 되게 많이 그런 면에서 좀 문화적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너무 싫어하지만 남한테 신세 지는 거, 남한테 뭔가 부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계산적이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 재미있거나 공감이 가시거나 도움이 됐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국제화제 이야기를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